안녕하십니까. 2020년 5월 30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어제 윤미향 당선자의 기자회견이 있었죠. 그건 제가 한번 유튜브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고 저는 제일 눈에 띄는 그 단어 하나가 저축하는 습관이었습니다. 저축하는 습관.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제 검은 정장으로 해서 A4 용지 13쪽을 이제 읽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읽었습니다. 왜 그렇게 빠르게 읽었는지, 뭐가 초조해서인지, 그건 잘 모르겠고, 그리고 그 화면으로도 보셨겠지만 엄청나게 진땀을 흘렸습니다. 그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. 왜냐면 흔히 진땀을 흘렸을 땐 굉장히 긴장하거나 했을 때 진땀을 흘리는데 그 이유도 잘 모르겠고, 근데 거기에 자기가 이제 개인 계좌와 정의연 계좌를 혼용해서 쓴 것이 2012년이다. 2014년이다. 이게 약간 헷갈렸습니다. 혼용해서 쓴 거는 2014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개인 계좌로 모금을 하기 시작한 것은 쭉 나열을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나비기금이라는 겁니다. 전쟁 피해자들. 근데 그 나비기금 모금은 2012년부터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본인이 개인 계좌로 모금한 게 총 9건이라고 했는데 그 9건의 첫 번째가 나비기금인데 그 나비기금은 2012년부터 자기 개인 계좌를 통해서 모금을 했습니다. 그런데 개인 계좌와 정의연 계좌를 혼용해서 쓴 것은 2014년이라고 했습니다. 2년간의 차이가 납니다. 왜 2년간의 차이가 났을까? 혼용해서 썼다는 것은 부동산 부분을 설명할 때 그랬던 것이고, 그 다음에 2012년 처음에 그 개인 계좌와 이거 혼용해서 썼다고 했을 때는 개인 계좌를 통해서 모금을 한 것, 그걸 설명할 때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어느 파트를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개인 계좌와 정의연 계좌를 혼용해서 쓴 것, 이거의 출발점이 다르다. 왜 다를까? 그건 그때 끼워 맞췄기 때문이다.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. 이렇게 봅니다. 계좌 내역상 9건 모금을 통해서 총 2억 8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 중에 2억 3천만 원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다른 정대협 사업에 사용했다.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선 2억 8천만 원이라는 게 대부분이 작년 1월 달에 김복동 할머니 타계했을 때 그 조의금으로 들어온 겁니다. 그때 조의금으로 들어온 게 꽤 많았습니다. 2억 2천만 원인가 이 정도 됐었으니까. 그런데 그 중에 2억 3천만 원만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그랬는데 이것 과연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이것도 이제 따져봐야 될 문제고요. 왜냐면 이 중에는 다른 단체, 예를 들어서 류경식당, 탈북여종업원, 송환추진위원회 이런 곳에도 갖고 강정마을 사람들 이런 단체 이런 데에 200만 원씩 모두 11개 단체에 임의로 지출한 게 있습니다. 그게 과연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이냐. 이런 부분. 그 다음에 그 시민단체 관계자들 자녀한테 장학금 준 거 200만 원씩. 그것도 10명한테 준 거. 이것도 과연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이냐.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5천만 원은 다른 정대협 사업에 썼는데 이거는 그럼 유용 아니냐. 이제 이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5차례 주택을 샀는데 그건 이제 다 곽상도 의원에 따르면 대출 없이 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1993년에 전세자금 1,500만 원. 전세자금 1,500만 원. 그 다음에 1995년 명진아트빌라 4,500만 원 매입. 99년 한국아파트 7,900만 원 매입. 2012년 수원 금곡 LG아파트 2억 2,600만 원 경매 취득. 이렇게 됐는데, 자, 원래 살던 집 2채 명진아트빌라하고 한국아파트는 모두 다음 집을 구한 뒤에 1년이나 또는 3년 뒤에 처분을 했다.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은 살던 집을 팔아서 새 집을 샀다. 이건 아닌 거죠. 왜냐하면 새 집을 산 뒤에 1년 내지 3년 뒤에 처분을 했으니까 살던 집을 팔아서 새 집을 샀다는 건 아니다.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났느냐.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의문이 드는 거고. 그 다음에 딸 유학자금. 2016년부터 유학을 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. 그때는 시카고에 있는 넌디그리, 그러니까 학위 과정이 아닌 그런 곳에 유학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8년부터 UCLA에 이제 음악을 하고 국내에서도 음대를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거의 대부분 남편의 형사보상금 및 손해배상금 2억 4천만 원에서 충당했다. 부족한 비용은 내 돈, 가족들 돈으로 충당했다.
나는 급여를 받으면 저축하는 오랜 습관이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저축하는 오랜 습관입니다. 그러면 윤미향 씨 남편, 수원시민신문을 하고 있죠. 그 남편은 도대체 얼마나 벌었느냐, 얼마나 벌었길래 집도 사고 딸 미국 유학도 시키고 딸 국내에서 음대 보내고, 잘 아시지만 국내에서 음대는 다른 대학 다니는 것보다 돈이 더 듭니다. 학비가. 그건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거고요. 그러니까 국내에서 음대를 다녔고, 그 다음에 미국에 유학을 보냈고, 그것도 지금 2016년부터면 4년 차입니다. 4년 차 유학을 보냈고, 그 다음에 시카고에서 넌 디그리 비학위 과정을 2년간 이수했고, 그러면 이 돈이 얼마나 들 것이냐. 그래서 제가 총액 수입, 총액 지출, 이걸 그냥 러프하게 따져보자 이거예요. 러프하게. 그냥 대략 따져보자. 계산이 안 나옵니다. 예를 들어서 한 최근 5년간 그 세금 낸 내역을 보면 부부가 640만 원을 냈습니다. 그러면 뭐 1년간 한 130만 원 정도 냈다, 135만 원 낸 것이 되죠. 그러면 소득은 얼마였을까? 세금을 135만 원 정도 낸다고 하면 소득은 대략 부부가 합쳐서 아마 한 5,500만 원? 뭐 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역추산하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데, 근데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수원시민신문이라는 그 남편의 인터넷 매체는 거의 돈을 못 벌었을 것이고, 그건 뭐 거의 1인 매체입니다.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돈 번다는 거는 뭐 거의 아마 상상하기가 어렸을 텐데, 뭐 결과도 거의 그렇습니다. 정의연에서 5월 11일 날 이 윤미향 씨 임금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임금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밤낮으로 국내외로 뛴, 이게 고생을 했다 이거죠. 그런 이걸 돈으로 따질 수 없는데도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받았다,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수준. 잘 아시죠?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그러면 뭐 2천만 원 조금 넘는다, 뭐 이런 얘기로 보입니다. 그런데 정의연과 참여연대 뭐 이런 데들이, 경실련 뭐 이런 데들이 그 공시한 직원의 평균 임금이 있습니다. 그 평균 임금을 보면 정의연은 조금 높습니다. 다른 경실련이나 참여연대보다. 그래서 직원이 정의연이 10명이라고 하는데 평균 임금이 3,147만 원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그 윤미향 씨는 여기에 뭐 이사장이나 뭐 대표, 정대협 대표 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이거보단 더 받았겠죠. 그런데 부부가 합산해서 5,500만 원 정도라면 아마 윤미향 씨도 대략 한 뭐 4천만 원쯤 받고, 뭐 남편이 한 1,500만 원쯤 벌고, 뭐 혹시 이런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짐작이 되는데, 자, 그러면 연간 5,5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이 그 93년부터 지금까지 집을 5채를 샀다 팔았다 하고,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대출 안 받고, 그 다음에 다음 집을, 그러니까 집을 현재 사는 집 말고 이걸 팔지 않고 다음 집을 산 다음에 이 살고 있는 집은 1년이나 3년 뒤에 팔았다. 그 다음에 딸을 음대에 보냈고,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또 음악을 가르치고 지금 4년간 음대에서 유학을 할 수가 있을까? 여기에 관해서 이제 시카고에 있는 대학은 비학위 과정이라고 그랬죠. 이 비학위 과정은 장학금을 받았다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. 장학금을 받았다고 주장을 했는데, 그 장학금은 제가 미국에 뭐 음대를 다닌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 공부한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비학위 과정은 장학금을 안 준다, 이런 증언이 100%입니다. 학위 과정은 모르겠다. 학위 과정도요, 외국인한테 장학금 잘 안 줍니다. 학위 과정도 그 주에 사는 사람들, 이 사람들한테 대개 장학금을 주고요. 근데 이건 더군다나 비학위 과정이거든요. 그러니까 비학위 과정인 사람한테 장학금을 주는 경우는 없다 하는 게 우리 미국 유학한 사람들의 증언인데, 뭐 그거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. 아마 현장 기자들이 그 윤미향 씨 딸이 다녔다는 시카고에 있는 그 음대, 거기가 과연 외국인들한테 비학위 과정 장학금을 주는지, 이거야 뭐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파악해 봐야 되는 것이고, 설령 장학금을 주었다고 해도
그걸 받았다고 해도 생활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? 거기서. 잘 아시지만 시카고 같은 데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생활비 많이 듭니다. 더군다나 UCLA 여기는 생활비와 학비 뭐 본인은 저 85,000달러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85,000달러보다 훨씬 더 들 겁니다. 그러면 남편이 받았다는 형사보상금 2억 4천만 원, 제가 알기로는 뭐 본인은 2억 4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아마 2억 8천쯤 되는 것 같은데 그 2억 8천 거기다가 다 넣었어도 불가능한 학비다. 4년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들고, 그런데 이렇게 쓰고도 생활하고도 또 저축을 했다 이거지. 저축하는 오랜 습관이 있다. 저축했다. 이게 믿어지느냐? 저는 안 믿어집니다. 저는 안 믿어지고, 이건 저만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제 제가 방송에서 이것이 정치다에서 그 같이 패널로 나왔던 그 김형주 전 의원이 있습니다.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. 그분은 본인은 2배쯤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요. 이 윤미향 씨 부부보다. 그리고 본인도 미국에 저 아이들을 유학 보내고 있다는데 한 달에 100만 원 보내기 손이 떨린답니다. 그러니까 1억 원 이상 버는데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씩 그 용돈으로 보내는 것도 손이 떨린다고 하는데, 이 사람은 그렇게 보내고 집 사고 뭐 이것저것 하고 나서도 또 저축을 했다. 저축했다. 그리고 잘 아시지만 윤미향 씨 지금 통장에, 그 재산 신고한 통장에 현금 3억 원이 있습니다. 그러면 현금 3억 원이면 자기네들이 최근 5년간 낸 소득세 역추적해서 5,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도 안 쓰고 저축을 해야 어떻게든 6년간을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. 뭐죠 그러면? 도대체 그 부부한테 들어간 돈과 나온 돈이 계산이 맞질 않습니다.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나? 그러면 뭐 이슬만 먹고 살았나? 5,500만 원이면요, 부부가 아이들 학비 대고 부부가 5,500만 원이면 매달 적자가 나는 게 정상입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은 씀씀이가 그렇지 않습니다. 그럼 여기에 또 중간에 보면 왜 가족들 돈 뭐 이런데, 아니 가족들이 윤미향 씨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가족들이 도와줍니까? 그 가족들이 또 얼마나 돈이 많은지는 모르겠으나 걸핏하면 가족들 돈 이렇게 얘기합니다. 아니 자기 계좌에 3억 원씩 현금을 쌓아놓고 있으면서 가족들 돈을 만약에 진짜 받았다면 이거야말로 양심불량이고, 그 다음에 이 윤미향 씨 그 딸의 그 시티은행 계좌에 보면 거기에 현금 1,500만 원이 있다고 합니다. 그것도 재산신고에 나온 겁니다. 그러면 그 딸의 또 1,500만 원은 뭡니까? 그러니까 이게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는다. 거기다가 더군다나 저축하는 습관이 있다. 아니 돈을 쓰고 남아야 저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어제 소위 돈의 수익과 전체적인 돈의 지출, 이 부분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.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그 패널들과 심지어는 그쪽 그 민주당 쪽 패널도 어제 제가 이제 이리저리 뭐 사석에서 물어보고 하니까 자기들도 이해가 안 된다. 저 정도의 그 수입을 가지고 이 많은 일을 하고 거기다가 또 저축을 했다. 그리고 현금 잔고가 3억 원이다. 이거는 이해가 되질 않는다. 이게 결론이었습니다. 이 부분에 관해서 검찰이 아마 규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5,500만 원 연간 소득 5,500만 원 가지고 집 사고 저축하고 현금 3억 쌓아놓고 딸 미국 유학 보내는 비법. 아마 이 비법만 강의해도 돈은 충분히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